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원주율에서 원주란 원의 둘레를 말하며 보통 L로 표시를 해요. 원주율이란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원의 둘레를 한자어로 원주라 하고 이를 줄여서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의 지름의 길이분의 원의 둘레의 길이로 나타내며 원주율의 의미는 원의 둘레가 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죠. 원주율을 기호로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파이라고 읽어요. 참고로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그 값은 3.1415926과 같이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되는 소수이고 초등 수학에서는 어린 값으로 3.14를 사용했었죠.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 하면 여기서 R은 반지름을 뜻하는 레이디어스에서 L은 길이를 뜻하는 랭스에서 S는 넓이를 뜻하는 스퀘어에서 나온 것으로 간략히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용해요. 먼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보면 원주율은 원의 지름의 길이분의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원주율의 자리에는 파이를, 지름의 자리에는 2R을, 원의 둘레의 자리에는 L을 각각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이를 문자 L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등식의 양변에 2R을 곱하면 따라서 L은 2파이R이라는 원의 둘레의 공식이 나옵니다. 초등 수학에서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지만 지금부터는 2파이R로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원의 넓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원을 다음 그림과 같이 등분하여 자른 후 이렇게 자른 부채꼴을 오른쪽의 그림처럼 펼쳐 놓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원의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위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부채꼴에서의 반지름과 같고 또한 아래쪽에 표시된 파란색의 호의 길이의 합과 위쪽에 표시된 빨간색의 호의 길이의 합은 모두 원의 둘레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죠. 이와 같이 부채꼴의 합으로 나타낸 도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아요. 여기서 원을 지금보다 더 작게 등분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는 같지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폭도 좁아져요. 위에 펼쳐진 그림에서는 부채꼴의 호들이 울퉁불퉁했으나 부채꼴의 폭이 좁아지면서 호들의 굴곡이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평행사변형에 가까운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이를 더욱 더 잘게 등분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이 되지요. 방금 전의 도형은 평행사변형의 모양이었지만 더 잘게 등분한 이번 도형은 점점 더 직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네요. 끝으로 원을 무한히 작게 등분한다면 어떤 도형으로 변형이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렇게 무한히 작게 등분한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가로의 길이는 원둘레 길이의 2분의 1이 되며 직사각형의 넓이가 원의 넓이와 같아지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통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면 가로인 원둘레 길이의 2분의 1 곱하기 세로인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여기서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식을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따라서 파이R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파이R 제곱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초등 수학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파이R 제곱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를 정리하면 원의 둘레의 공식은 2파이R이고 원의 넓이의 공식은 파이R 제곱이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는
원주율 파이 대신 3.14를 곱해야 했으므로 계산 과정이 번거로워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원주율을 파이라는 문자를 이용하므로 계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죠. 간단한 공식이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고, 이어서 배울 원과 관련된 도형인 부채꼴에서도 이 공식들이 사용될 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하면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알아볼게요. 중심각이 x도인 호의 길이 l에 대하여 중심각이 360도인 원의 둘레 2파이 r은 정비례 관계가 되죠.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x도 대 l은 360도 대 2파이 r이 되고, 즉 중심각이 x도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면 중심각이 한 바퀴 돌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아지겠죠. 비례식을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l 곱하기 360도는 x도 곱하기 2파이 r이 되며, 이를 l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등식의 양변을 360도로 나누면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가 되며, 이 식 중에 동그라미 친 부분의 각도 단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구하는 값이 길이이므로 각도 단위를 없애야 하니까요. 여기서 주어진 각도를 1도에 대하여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지요. 즉 360도는 1도가 360개 있으므로 360 곱하기 1도와 같이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있는 1도를 약분할 수 있어요. 이를 좀 간략히 정리하면 동그라미 친 부분의 각도의 단위는 약분 처리되므로 바로 없애도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이번엔 부채꼴의 넓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중심각이 x도인 부채꼴의 넓이 s에 대하여 중심각이 360도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은 정비례 관계가 되죠.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x도 대 s는 360도 대 파이 r 제곱이 되고, 즉 중심각이 x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s이면 중심각이 한 바퀴 돌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아지겠죠. 비례식을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s 곱하기 360도는 x도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되며, 이를 s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등식의 양변을 360도로 나누면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도가 되며, 이때 분자와 분모에 있는 각도의 단위는 약분 처리되므로 바로 없애도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공식들이 좀 길기 때문에 무턱대고 외우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 원리를 토대로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을 떠올리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 중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원의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에 360분의 x를 곱하면 되고, 즉 2파이 r에 대하여 360등분 중에 x개의 비율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에 대하여 360등분 중에 x개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원의 둘레와 넓이의 공식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360도에 대한 중심각의 비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이고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이용할 때 이 두 식에 대하여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통이 되는데 여기서 공통이 되는 부분을 이용하여 이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호의 길이에 대한 식을 공통인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 위해 양변을 2파이 r로 나누면 360분의 x는 2파이 r분의 l이 되고 이 식을 넓이에 대한 식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통인 부분에 대입하면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 되고 이 식을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죠.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할까요? 처음 배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 때 사용하면 되고, 즉,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사용하며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사용하면 되고, 즉,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두 번째의 공식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고등수학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공식으로 반드시 암기를 잘 해야 해요.